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승입니다. 오늘 플렉스 상변 그래머 베이식 1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문장의 형식 그러면 생각나는 게 오형식이죠. 그죠? 5가지 형태가 문장의 구조가 존재한다 해서 오형식인데 사실은 오형식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형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어의 형식이요. 우리나라에서 주류는 오형식이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배웠던 문법과 이제 원서 책에 써 있는 그 형식의 주류는 7형식 체계입니다. 7가지 형식의 체계예요.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 형식을 되게 다양하게 나누는 학자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나누는 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어떻게 어떤 성분으로 보느냐라는 것도 학자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은 다 모르실 만한 내용인데 give A to B 에서 이 to B를 뭐로 볼 것인가 라는 것이 되게 유명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to B를 보는 관점이 한 5가지예요. 5가지.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 to B를 이제 나중에 부사어라는 문장 선물로 다 볼 건데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도 의견이 갈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절대적인 무언가로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초를 배우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잘못된 단추를 끼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문장의 형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문장의 형식은 그러니까 문장을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게 절대적으로다가 무슨 뭐 종교적인 그런 의미의 절대성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얘는 몇 형식 동사니 이런 질문이에요. 몇 형식 동사라는 질문이 가능하려면 그 형식이라는 것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표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표준에서 동사는 딱 하나의 형식으로만 쓰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개소리인 게 너무 수업시간에 심한 얘기했네요. 왈왈 개소리인 게 뭐냐면 get 같은 단어가 있잖아요. get 같은 단어는 5형식 책에서 1부터 5형식까지 다 쓰이고요. 7형식 책에서 2부터 7형식까지 다 쓰입니다. 그럼 이게 몇 형식 동사입니까? 의미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그러니까 몇 형식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5형식 체계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7형식으로다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오늘 이후에는 동사들을 설명하는 강의가 쭉 이어질 거거든요. 그때 이제 동사들이 갖고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동사들이 갖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 결국은 문장의 형식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형식들일 거야. 그게 몇 형식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문장 성분을 유도하고 이끌면서 문장 구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7형식 체계도 7가지 형식을 나열할 수도 있어요. SV, SVO, SVC, SVA, SVOO, SVOC, SVOA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문장은 SVOCA로다가 배열돼요. 그리고 적어가지고 형식 만들어진 거야. 첫 번째 SV, 그 다음에 SVO 이 3개 중에서 하나씩 뽑는 거야. SVC, SVA, 그 다음에 SVOO 이거 2개까지 쓸 수 있어요. 5는 0, 1, 2로 쓸 수 있어.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 있어. 그래서 SVOO, SVOC, SVOA 이게 표준적인 구조야. 7가지 구조. 근데 이 7형식 체계가 여러분들 사실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체계인데요.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학원에서 안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99%는 다 5형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7형식 체계가 훨씬 낫기 때문에 선생님은 7형식으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 형식을 보면 이 주어를 빼고 이 동사가 이끄는 덩어리가 이거예요. 동사가 이끌고 있는 게 덩어리가 이건데 이 동사마다 뒤에 이끌고 다니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동사, get은 너무 많으니까 get은 하지 말고 뭐 해볼까요? 쉬운 걸로 arrive. arrive 같은 거 도착하다는 뜻인데 얘는 그냥 V 하나만 쓰일 수도 있어. 응? V 하나만 쓰일 수도 있고 이거 하나만 쓰일 수도 있고 그 뒤에 가끔 부사어가 나오기도 해요. 부가적인 부사어가. 알겠어요? 도착하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at이라든지 to로 시작되는 형태가 이런 데 나온다고. arrive at. 응? arrive at Seoul 이렇게 나올 거라고. 서울에 도착하다. 그러면 at Seoul은 뭐가 되는 거야? A라는 문장 성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를 알아야지만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어? 구조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는 동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ask에 대해서 배울 텐데 ask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구조에서 해석이 바뀌는 전형적인 동사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lead라는 동사 이것도 아마 배울 것 같은데 나중에 lead 뒤에 그냥 바로 to로 시작되는 전치사구가 나오는 거랑 lead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to로 시작되는 덩어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to로 시작된 덩어리는 문장 성분이 뭐야? A예요. 부사어야. 이게 뭐예요? A예요. 즉 VOA, VOA로다가 이루어진 덩어리가 되는 거지. 이 목적어 자리는 명사구라고 하는 덩어리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V가 지금 위에 거에서는 지금 뒤에 to가 나왔으니까 목적 없으니까 자동사거든. 얘는 lead가 이어지다라고 해석돼야 돼. 뜻이 바뀐다고. 밑에는요. 이끌다라고 해석해야 돼. 타동사 할 때는 목적어를 어디로 이렇게 해석된다고. 응? 이어지다 뭐뭐로. 얘는 뭐뭐로 이어지다고. 얘는 이끌다 뭐뭐로가 되는 겁니다. 그 동사가 뒤에 갖는 덩어리의 특성에 따라서 해석이 동사의 해석이 바뀐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몇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어떤 구조일 때 동사의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의 의미가 있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어요? 리드 뒤에 그냥 부사어 나와. 이어지다 어디로? 리드 목적어 부사어 나와. 이끌다 뭐뭐로 어디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부사어도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리드는 to랑 써요. to.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사어도 부사어로 알고 있는 것보다 그냥 to로다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좁게 구체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리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 없다. 큰 의미 없다. 우리는 이제 문장의 형식은 의미 없지만 문장 성분이 배열되는 건 알아야 되니까 문장 성분은 알아두자. 문장 성분은 SVOCA라는 건 5가지가 존재한다. A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안 배웠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S는 주어고요. V는 동사라고 불립니다. 원래 서술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동사라고 불러요. O는 목적어라고 하고요. C는 보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N은 부사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에요. 국어에도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어로 배열이 되고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어가 배열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으며 목적어, 보어, 부사어의 배열에 따라서 동사의 의미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수업 내용의 핵심입니다. 문장의 형식은 거기에만 의미가 있다. 이게 몇 형식이에요? 안 중요하다고. 몇 형식인지 몰라도 해석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잘 봐봐. 이게 지금 SVOA, VOA니까 7형식이거든? 응? 7형식이야. 근데 이거 꼭 알아야 돼? 해석할 때? 몰라도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잘 봐봐. 아이의 성별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 그럼 남자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뭐 이렇게 태어났을 때 답변해 주면 되잖아. 아이의 성별이 뭡니까? 아이의 성별은 남자아이인데요. 얘는 염색체가 XY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미친 거지. 성별을 물었는데 염색체 XY인 건 왜 대답하는 거야? 이게 그런 거야. 쓸데없는 정보. 아시겠어요? 쓸데없는 정보야. 절대로 여기 의미 두지 말라고요. 선생님은 몇 형식이란 말을 아예 안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여러분들도 거기에 큰 의미
두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시면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게 보일 것이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형식은 몰라도 되는 거구나. 해석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